여러분, 한때 한 나라의 국보이자 행운의 상징이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물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거의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생명체를 둘러싼 아주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생명체, 파나마 황금개구리입니다. 파나마의 상징 그 자체였던 이 개구리가요, 2009년을 마지막으로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무슨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말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이건 그냥 어떤 개구리 한 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돌아온 유령. 거의 2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들려온 소식인데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한 소식. 바로 그들의 귀환입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7년 만에 파나마의 국보가 돌아온 거예요. 이 개구리는 그냥 평범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파나마 사람들한테는 행운의 상징이자 국가적인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 존재가 다시 야생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국가적인 상징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 그 범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습니다. 바로 항아리 곰팡이라는 놈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곰팡이가 개구리의 피부에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녀석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속도입니다. 이 침묵의 전염병은 1980년대 후반에 중앙아메리카에 처음 나타났는데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만에 황금개구리라는 종을 야생에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순식간이었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완전한 멸종의 위기 속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종의 완전한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임무에 착수했죠. 작전명은 파나마 양서류 구조 및 보존 프로젝트, 줄여서 팔크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스미소니언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기관들이 하나의 팀처럼 뭉쳤어요. 다가올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이 거대한 구조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바로 보증 군체,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 가옥을 만드는 거였어요. 멸종 직전에 놓인 종을 위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개구리들을 포획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대를 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 이게 바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 전문가들의 길을 밝혀준 희망의 등대 같은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희망적인 정점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아주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최후의 방주, 그 문이 드디어 열리고 개구리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세상엔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버젓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2025년, 드디어 100마리의 개구리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방생은 아니었어요. 메소코즘이라고 불리는 포식자나 다른 외부 위협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이었죠. 말 그대로 아주 신중하게 설계된 과학 실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살인자 곰팡이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위험천만한 실험은 바로 이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설계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험의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냉혹한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70%. 네, 이게 바로 방사 후 처음 12주 동안 그 항아리 곰팡이 때문에 죽어나간 개구리들의 비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과학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 끔찍해 보이는 통계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또 다른 관점이 숨어 있거든요.
물론 개구리들의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그 희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패일까요? 아니면 진보일까요? 우리 감정적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죠. 70%나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녀석들이 살아남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곰팡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기후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황금개구리는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존은 아직 보장된 게 아닙니다. 둘째, 이제 싸움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단순히 멸종을 피하는 것에서 이제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 즉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는 이런 비극적인 손실 속에서도 과학은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00마리 중에 70마리가 죽어야만 했던 이 실험. 여러분은 이것이 처참하게 실패한 임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멸종과의 싸움이란 건 바로 이런 어려운 선택과 냉혹한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